2000년 전 세계 최대의 도시 에페소스로 갑니다. 이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에페소스는 지금부터 1000년 전부터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번성기에 20만이라는 인구가 살았던 도시 에페소스는 항구가 퇴적층이 쌓이면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서서히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진이 오면서 그대로 무너진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셀축부터 7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바로 이 에페소스에 도착을 합니다. 에페소스 고대 도시부터 항구까지는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7km 길이 대리석길로 쭉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대 도시 에페소스는 지금 점친 부분은 셀주크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거기랑 거리가 좀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살던 시대는 아르테미스 신전 근처에서 걸어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페소스가 지금 가는 고대 도시 에페소스가 작은 도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에페소스 고대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그 상점들이죠. 마켓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처음에는 놀랬던 게 무슨 40유로씩이나 받는가라고 좀 의문점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고 40유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별로 없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한테 대단히 친절합니다. 대단히 친절하고 또한 그 길을 다니면서 위험을 느꼈다는 것은 저 별로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탄불에서는 그런 경우가 20년 전에 택시기사한테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은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별로 당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조금 많이 준 적이 있습니다. 택시비를. 근데 그건 뭐 제가 튀르키예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달러로 지불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준 건 있고요. 그 외에는 튀르키예를 방문할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티켓팅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지금 현대에 만든 곳입니다. 만든 곳이고 여길 끝에 가면 이 대리석 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대극장입니다. 대극장인데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가 융합돼서 반원형의 대극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대극장 형태의 대극장 형태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극장입니다. 대단히 큽니다. 2만에서 3만 정도를 유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길이 대리석 길입니다. 이곳은 이 에페소스의 그 고대 유적지는 세 개 지역으로 보통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보시는 대리석 길인데요. 이 지금 보실 때는 약간 작아 보이는데 상당히 넓은 폭의 그 대리석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이 7km의 직선길로 가서 현재 있는 에페소스 항구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 길이 지금은 그 보존을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3차선, 4차선은 충분히 되는 대단히 넓은 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에페소스에 있는 예전의 로마 시대, AD 시대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에페소스 유적지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지금 AD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보통 헤라클레이토스 시대의 이 에페소스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에페소스는 지금의 오히려 셀축의 아르테미스 신전 있는 근처가 그 당시 헤라클레이토스가 있었던 시기고요. 이때는 그 이후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기원전 한 50년, 100년부터 해서 기원 후까지 계속적으로 지어졌던 원형 경기장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보수공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대리석길은
이건 제가 폼페이나 로마에서 보존된 대리석길과는 그 질이 달랐습니다. 원래 모든 로마의 길은 지금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편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폼페이나 기타 곳에 가서 보시면 길이 대단히 웅퉁불퉁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에페소스에서 조금 전에 지금 보시는 대리석길처럼 이렇게 편편한 길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왼편에 있는 원형 대극장은 제가 갔을 때는 유적을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왼편의 하얀 부분은 보수가 된 부분이고 원래 오른편은 옛날 거 그대로인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저렇게 보수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부터 한 200~300년 지난 다음에는 저것도 아마 색깔이 비슷해질 텐데요. 지금 당장은 보기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간에 이 에페소스의 옛날 첫 번째 길인 대리석 길을 지금 보셨고요. 이제부터는 원형극장부터 셀수스 도서관까지 가는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에는 여러 가지 상업 아고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이 거의 축구장 1개 정도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길은 길이 전부 유실이 돼서 나무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길도 대리석 길로 이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길 아래쪽에 대리석 길이 있고요. 여기서 주로 지금 보시는 것이 상업 아고라 시설입니다. 이게 지금 원형 대극장부터 셀수스 도서관까지 가는 중간 정도에 이게 있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놀랄 정도로 컸고요. 그리고 각 상점들이 이렇게 쭉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는 나무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나무길이 아니라 대리석길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전차가 다녔고 왼쪽 편에는 인도까지 전부 설치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형의 아고라, 대형 아고라가 설치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나는 것은 셀수스 도서관 앞에 있는 마제우스와 미트라테테스의 문이라는 곳입니다. 셀수스 도서관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개선문인데요. 기원전 3년경에 2명의 해방 노예가 이것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은 현존하는 고대 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빌론 제국에 있는 도서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생각 안 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서관이 바로 이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은요. 우리가 그 당시에 집정관이었던 서기 110년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아킬라가 자신의 아버지인 셀수스를 위해서 만든 도서관인데요. 이 지하에는 바로 이 집정관의 아버지 셀수스가 지금도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117년에 시작해서 135년에 완공된 2층 건물인데요. 이후 262년에 화재로 다량의 장소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공중 목욕탕과 공중 화장실 부분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에페소스가 어느 정도의 유명한 도시였는지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외국인들과 수많은 내국인들이 바로 이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부터 헤라클레스 입상까지 있는 쿠라테스 거리는 총 210m의 살짝 올라가는 경사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50개에 가까운 화장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저렇게 볼일을 보면서 환담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의 분변이 쌓이진 않고요. 흘러가는 물로 계속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어떤 비석 같은 것들인데요. 셀수스 도서관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히디나누스의 문과 신전이 나옵니다. 이것이 왼쪽 편에 지금 히디나누스의 문과 신전이 나오고요.
우측에는 테라스 하우스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 테라스 하우스는 부유층의 저택인데요. 지금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히드리아누스의 신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라스 하우스인데요. 여기는 티켓을 따로 사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한남동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거 지금 제일 유명한 거리, 에페소스에서 제일 유명한 거리 크레테스 거리에서 셀수스 도서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부유층의 빌라인데 이 빌라를 가서 제가 본 느낌은 이 작년에 제가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제우구마의 유적지를 방문할 때보다도 훨씬 컸고요. 제우구마도 그 당시에 튀르키예 중부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역할을 했는데요. 물론 로마의 도시의 역할을 했는데 거기 자체 주화까지 발행할 정도의 대단히 거대한 도시였었는데요. 이 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었습니다. 근데 에페소스 역시 이런 빌라촌이 있는데 제우구마에서 물론 발굴을 다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제우구마보다는 확실히 이곳은 에페소스를 컸습니다. 들어올 때 입장료를 40유로 내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개발된 집터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비용을 15유로 더 내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안에 어떤 게 있는지 거의 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혼자 있는데 한번 이쪽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에페소스. 그 에페소스의 중심인 셀수스 도서관에서 가장 지근 거리에 있는 경사진, 남양이겠죠? 남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양을 보는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보통 집에서도 지금 뒤에 보이는 게 대리석인데요. 기둥이 대리석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페소스가 기원전 600년부터 그 고대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대리석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모자이크 화들이 대단히 타일 모자이크가 대단히 많았었는데요. 거의 박물관 들어온 수준입니다. 집안을 전부 지금처럼 대리석으로 치장을 했고 또 벽화가 있는데 벽화가 그 예전에 폼페이에서 봤던 벽화나 기타 그 벽화랑은 비슷한 벽화들이 이 도시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페소스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일부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튀르키예 문화라고 보기보다는 그리스 문화에 더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0유로 내고 사람들이 에페소스 유적지를 들어오는데 이곳은 지금 사람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관람하는 동안. 그래서 더 여유 있게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눈으로 봐도 놀라웠습니다. 에페소스 진짜 놀라운 곳입니다. 이쪽은 공용 공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은 건물들보다 훨씬 더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학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을 했는지 퇴보를 했는지는 잘은 판단이 않습니다. 제가 이 로마의 고대 도시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지금부터 기원전 100년부터 있던 보통 로마의 도시들이 2층, 3층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래 토관들이 보이죠? 토관들도 있고 이렇게 기둥들이 보이는데 이 토관들이 2층까지 벽을 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대단히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생각에 보통 2층으로 올라가는 파이프 시스템 같은 게 현대에 개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고대 로마 도시를 가보면 이런 토관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모 레퍼런스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 시안에 가서도 거의 흡사한 토관 시스템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서로 간에 참조되었다고 본다는 거죠.
이 에페소스 고대 도시 셀수스 도서관 100m 위쪽에 있는 쿠레테스 거리에 있는 첫 번째 테라스 하우스,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보통 평지에 있는 집의 평수는 1인당 1000평 정도, 그러니까 개인 가구당 1000평 정도의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고요. 이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도 한 집의 크기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500평에서 700평 정도 되는 주택을 한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길을 지나는 골목의 형태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기원전 7500에서 8000년경에 차탈회 위크에서 가서 골목이 없는 벽과 벽을 맞춰서 집을 짓는 형태에서 여기 앞 에페소스에 있는 이 테라스 하우스는 골목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과 연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이 하나하나 독립돼서 경사면을 그냥 이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모자이크화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형태, 그리고 벽의 두께도 50에서 80cm 정도 되는 벽의 두께를 가진 거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죠? 모자이크 하우스하고 그 기둥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한 집의 일부, 거실 정도로 추정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도 상당히 컸고 가족의 구성원이 노예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화덕의 구조인데요. 화덕의 구조는 따로 이렇게 식별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화덕이 있었다라고 표시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제 육안으로는 참 구별하기 좀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집이 저렇게 이 눈앞에 보시는 대리석 기둥들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현대인 제 눈에 보기에도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대단한 부유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에페소스가 상당히 부유한 거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이 배관입니다. 배관인데 배관이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이 있고 또 지하로 건너가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배관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것을 보여드린 게 배관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기원전 역사에 대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배관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뒤편에서도 벽화가 보이시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벽에 저는 벽화와 그림들이 존재하거나 타일 모자이크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추정하고 있냐 하면요. 이런 벽들에서는 벽화가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벽만 보이기 때문에 저기 벽화가 있었다는 것은 일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건축 스타일 같은 것도 현대의 건축 스타일과 거의 동일한 건축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자이크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놀랄 정도의 그 미학적인 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기원 전후의 문화를 볼 때마다 문명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안 보시겠는데 제가 직접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기서 가장 큰 모자이크화가 지금 집의 거실에 설치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기 눈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층이나 3층 되는 옥상에 모자이크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터키를 방문할 때도 저런 모자이크화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는데 여기는 좀 더한 것 같습니다. 더한 것 같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테라스 하우스를 다 구경하고
다시 쿠레테스 거리로 나갑니다. 이 쿠레테스 거리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셀수스 도서관부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지금 테라스 하우스로 나가면 테라스 하우스는 욕장, 아까 화장실 보여드린 적 있으시죠? 그 공중 화장실 바깥부터 해서 이제 그 욕장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히디라누스의 신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좀 더 올라가면 트리아누스 분수가 있습니다. 히디라누스 신전 역시 로마 황제를 위한 것이고요. 트리아누스 분수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어떤 그를 위해서 만든 분수인데요. 이게 원래 서기 114년에 완공된 건데 황제 거상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발뺏게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이 쿠레테스 거리로 나왔습니다. 210m의 그 거리인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번화했을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양쪽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건물들이 주위를 다 감싸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바닥이 대리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 그 테라스 하우스의 주택에서 보다시피 회벽칠을 해놓고 겉에는 그 그림을 그린다거나 모자이크 화가 있었을 거를 상상하게 된다면은 이 거리가 얼만큼 아름다웠고 화려했는지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양쪽으로 이 쿠레테스 거리 210m의 양쪽으로 계속해서 그 황제라든가 신의 동상을 세워놓은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것은 티리아누스의 분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하단부, 왼쪽 편에 보시는 게 하단부 황제의 발인데요. 전신상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현재는 황제의 발밖에 나보이지 않고 2, 3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전부 가운데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대리석길이고 이게 전부 위에 태양을 막아주는 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전부 동상이, 지금 보시는 동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헤라클레스의 문인데요. 이 문이 이렇게 작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서울에서 보면은 그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헤라클레스의 이 기둥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는 마차가 다닐 수 없게 저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헤라클레스의 만을 지나가게 되면은요, 다시 이 뒤편에도 마찬가지로 그 구조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신전과 작은 그 앞에 있던 대극장보다는 한 뭐 4분의 1 정도 되는 소형 극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극장의 형태는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원형 극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또 다른 아고라의 형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폼페이도 가보고 제우구마의 옛날에 그 로마 도시도 가보고 몇 개의 로마 도시를 가봤지만 이렇게 넓게 로마의 유적지가 이 순전히 남아있다는 곳은 이 에페소스가 요르단에 있는 제라시에 있는 로마 도시를 빼놓고는 이곳이 그 다음으로 넓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곳이 이 대극장, 우리 에페소스 고대 유적지 초입에 있던 대극장과 또 다른 극장 하나가 현재 지금 여기에 북쪽 끝에 이 쿠레테스 거리가 끝나는 헤라클레스 문을 지나서 여기 지금 형성된 것이 이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소형인데, 물론 이것만 놓고 보면 대형은 대형인데요. 앞에 있는 대극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극장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좀 다른 것은 안에를 전부 들어가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잠실구장이나 동대문구장, 옛날에 동대문에도 스타디움이 있었습니다. 그 동대문 스타디움에 갔을 때와 거의 똑같은
그 경기장 구조, 객석 구조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에페소스 유적지 중에서 20-30% 정도만 개발이 됐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발굴이 채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끝났다고 그러면 현재는 요르단의 제라시라는 도시의 고대 유적지가 가장 넓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것보다 여기가 더 넓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넓은 것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아고라의 크기를 봐도 기원 전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에페소스를 방문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아고라의 형태들도 상당히 큰 형태로 남아있고요. 입구 쪽에 가면 다음과 같이 에페소스의 전설, 아르테미스 여신부터 해서 에페소스의 전설을 설명해주는 극장이 짧게 제 기억에는 한 10분 정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마지막 타임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는 에페소스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건설된 도시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 어떤 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극장, 3D 극장을 만들어 놨습니다.